(2023년 7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요즘 교권 문제를 놓고 온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와 군대 그리고 직장은 치열한 전쟁터다. 거기에서 어느 한 편만 들 수는 없다. 그런데 문재인류, 노무현류 그런 정치 세력들은 한 편만 옳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거를 바로잡고 이 전쟁터인 이 사회를 보편적,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학교에서는 교사죠. 군대에서는 장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많은 복지제도가 있고 복지제도 외에도 행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교사와 장교, 공무원이 매우 중요한데 그들이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웹툰 작가인가요? 저는 이쪽 분야는 잘 모르는데 주호민 씨 아들 사건이 요즘 이 교권 문제와 관련해서 좀 뜨거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웹툰 작가나요? 이분의 아들이 자폐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도화 기사를 보게 되면. 그런데 그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근데 이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서 동료 교사들과 특수교사들과 또 다른 분들이 상당히 옹호를 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자신도 특수교사라고 한 좀 이렇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다루는 교사라고 밝힌 배재희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주호민 웹툰 작가를 향해서죠. 당신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 장애 제자 그 아이가 놀림 당할까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는 것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자폐 장애 제자가 몰래 자위에서 사정한 거 여학생이라도 볼까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져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 단 한 번도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같이 볼품없는 특수교사도 그 정도 소명은 영혼에 음각하고 산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네는 금도를 넘었다. 당신네 부부 가슴에 손을 얹고 설리번 선생보다 더 고상한 인격자라고 자신할 수 있나? 라고 썼습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 그 유명한 헬렌 켈러 장님이죠. 그리고 듣지도 못하죠. 귀도 안 들리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장애인데 헬렌 켈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 헬렌 켈러를 지도해서 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설리번 선생입니다. 원래 이 양반도 고아였대요. 자기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컸는데 그 환경이 안 좋았는지 어쨌든 본인도 시력이 굉장히 나쁜 그런 상황이었죠. 이분은 이제 목사와 했지만 또 이혼을 했고요. 뭐 그런 개인적인 사정은 있지만은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를 만들어냈죠. 이 설리번 선생 이야기는 헬렌 켈러가 이 설리번 선생이 돌아간 다음에 전기를 썼고 그것이 나중에 출간돼서 굉장히 특수교사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설리번 문제는 특수교사들 우리가 간호사가 되어 있다면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듯이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교사는 여의도 꽃놀이 체험 활동을 갔다가 갑자기 달려든 제자가 목을 물어뜯은 적이 있다. 그대로 물어뜯겼다. 그러면서 그런 거는 수십 번 겪는 일이니까 티를 안 내는데 퇴근한 날 나를 보고 우리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만은 도저히 능청스러운 웃음이 안 나오더라. 특수교사가 된 걸 짧게나마 처음으로 후회했다. 그러면서 제일 추악한 게 밥그릇으로 사람 괴롭히는 것이다. 나도 교사로 살며 말도 안 되는 분에 넘치는 축복과 칭찬을 받아봤지만 설리번이란 말까지는 못 들어봤다. 당신은 건드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다. 인간의 자존말이다. 굉장히 격정적으로 썼네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닦으며 이 글을 썼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지금 벌이는 짓이 사람 갈구는 일진 노름이지 어디 정상적인 민원이냐. 그게 지금 소송에 갈 일이냐. 이렇게 한 사람 파멸시켜서 당신네 부부가 얻는 게 뭐냐 라고 썼습니다. 이 주작가 아들 문제는 이미 보도가 됐죠. 뭐 저도 이제 학생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학교가 재밌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전쟁터였습니다. 별의별 애들. 이게 의무교육으로 지금은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를 했는데 의무교육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오게 되잖아요. 이 대학교, 저는 뭐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거기는 연세대학만 해도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거기 온 친구들은 가리고 가려져서 쉽게 말하면 뭐가 좀 분별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리고 직장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저널 거기도 아무나 갈 수 있는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참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폭력이 있었고 선생하고 학생들의 대결이 있었고 또 선생들의 폭력이 있었고 학생들 간의 폭력이 있었고요. 또 뭐 처찌가다라 그래서 싸움도 있었고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다양한 진짜 정글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사춘기로 들어가면서 제 기억으로는 조금 이렇게 능력이 달리는 친구가 있으면은 아이들이 몰려가서 상당히 괴롭혔어요. 지금 보면. 그때 뭐 다들 웃고 그랬는데 막 뭐 바지도 내리고 뭐 완전히 사람을 자존을 뭉그러뜨리죠.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쌈질도 하고 몰려가 싸우고 저는 어릴 때부터 키가 커갖고 그런 친구들을 속에서 이상하게 맞지는 않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싸움을 하러 다닌 건 아니었는데 별로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당히 정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관심 가져갖고 뭐 이렇게 자기가 쓴 참고서도 어려운 환경에 잘 커라 하고 주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선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좀 형편이 안 좋아서 그걸 아셨는지 누구 학생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가정교사 겸 친구 겸 같이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얘기. 모르겠어요. 그 학생의 제 친구의 친구겠죠. 부모님 부탁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거절했었는데 그 배려일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부탁받았으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세계를 겪으면서 쭉 컸습니다. 자극도 받았고 근데 분명한 거는 초등학교일수록 폭력적이었고 정글이었고 중학교는 사춘기 들어가면서 상당히 거칠었고 고등학교는 또 인문계로 오면서 한번 갈려지니까 성적순에 의해서 좀 하니까 그래도 덜했지만 그때는 성인이 되니까 한번 싸움이 붙으면 좀 피밤이 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뭐 대학 들어와서는 그런 건 덜 받지만은 학생 시위를 보면서 연대 다닐 때 이한열 학생이 숨지는 것도 봤고 피투성이 모습은 많이 봤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군대에 갔을 때 보니까 다시 또 이게 아주 학력이 낮은 학생을 제외하고 장애인 제외하고 다 모이니까 여기가 정글이라는 걸 알아차리겠더라고요. 거기서 일단 같이 입대한 또는 먼저 입대한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 것부터 하고 또 주어지는 훈련이나 뭐 임무를 못하면 또 상급자한테 날라오는 그것도 피해야 되고 한 번은 이제 저도 오지게 맞아본 적이 있는데 한 번 맞으면 오지게 맞고 웬만하면 잘 안 맞았었어요. 그때 저를 두드려 팼던 그 중령은 지금도 보게 되면 제가 좀 주워 패고 싶어요. 옛날 초등학교 때 저를 무지하게 팼던 배구 감독하고 배구 코치지 하고 마구 부려먹었던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은 좀 유감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자극 주신 분 선생도 있고 한데 그 학교가 기본적으로 정글이에요. 근데 저희 때는 여러 남매들이 학교를 가니까 학교 가서 줘 맞고 한 거에 대해서 부모한테 별로 얘기 안 하니까 부모들도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해서 그냥 지러 갔어요. 근데 이제 힘 있는 학부모들은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럼 선생님이 걔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가하면 우리는 그 학생을 왕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충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한 가족 자식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조금만 힘이 있거나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불이익을 당했다. 그 아이가 불이익 받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방어 능력이 약하는 경우가 있죠. 공부를 잘하거나 뭐 뛰어난 재능이 있으면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아요. 뭐 쌈질을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그럼 쉽게 당하지 않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 이 장애가 있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많이 당하고 또 그런 장애 있는 친구들이 또 돌발 행동을 해서 또 그게 위협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자가 되는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위압적인 교사들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중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양쪽으로 치이고 부모한테 치이고 학생한테 치이고 또 그거를 감내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사나 이 대민 업무를 하는 옛날에 은행 직원 뭐 공무원들도 대민 업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감정 노동자 그러니까 감정이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은 정신 노동자니까 육체 노동자와 달리 봉급이 나오니까 그냥 감수하고 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저희 아이들도 이제 대민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자꾸 지날수록 이제 이 교사들이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는 건 맞아요. 학생들 그리고 그분들이 유리한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이분들 이 가장 쉬운 게 비행기 타면요. 사고시 벨트를 메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는데 내가 아이랑 같이 갈 때 누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쓰는가에 대한 그 안내 문구가 있죠. 잘 보시면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 여벌의 산소 마스크를 아이에게 씌워줘라. 하나인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산소를 들이마시고 숨을 견딜 수 있으면 아이한테 먹여줘.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아이도 위험해지고 부모도 위험해집니다. 근데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그럼 더 둘 다 위험해지죠. 학교에서도 교사가 먼저 교권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권입니다. 근데 전교조가 생기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나면서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면서 학생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사회상에서도 각 집마다 한 자녀를 낳고 또 국민소득이 쭉 올라가면서 내 아이는 손해 안 보겠다라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교권의 위험을 받은 거죠. 그런데 전교조라는 조직은 만들어져서 옛날에 뭐 교총이라고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국민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학생 인권을 내세웠어요. 그게 뭐가 뒤죽박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터지기만 하면은 교사가 희생양이 될지. 근데 교사는 이제 본인 힘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우리 언론도 그렇고 학생이 약자니까 학생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는데 가만히 보면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가 무너졌죠. 지금 사실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하고는 가끔 뵀는데 그분이 그 전에 얘기하시는 게 실업계 학교에서 가보면은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된다. 애들은 다 엎드려 자거나 뭐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선생은 선생대로 떠들고 애들은 엎드려 자고 학교가 다 무너졌죠.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걸 무너지는 게 사회적 변화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이념 교육이 들으면서 무너진 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념부터 걷어내자. 그리고 학교로 가는 교과는 학생하고 선생이 이렇게 같이 잘 어울리면 좋지만 태반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또 학생끼리도 싸우고. 그걸 풀어가려면 일단 교권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착한 교사 갖고는 안 됩니다. 경찰을 한다고 할 때 경찰이 문제를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범인이 있으면 제압하는 폭력이 있어야 돼요. 저도 뭐 크면서 별로 맞지 않았다 그랬는데 맞으면 오지게 맞고 그게 이제 세 보여서 그런 건데 전 주먹질을 하지 않지만 뭐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않으니까 쉽게 때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걸리면 오지게 맞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자기 방어를 해야 됩니다. 교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교사가 되면은 아이들한테 밀리고 본인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또 학부모들이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이니까 다 따지는 거 그것도 설득시킬 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으로 얘기하면 다 도전을 받는 건데 이거를 못 견뎌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폭발해서 감정을 내는 것도 그렇고 그걸 끈기 있게 다 설득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군대로 얘기를 바꿔볼게요. 제 조카들 중에 이제 장교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사들이 다양하게 들어오잖아요. 머리 좋은 공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그 중에 문제아들도 있습니다.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하죠.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 친구를 딱 잡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거 생기면은 왜 잘못됐느냐라고 해가지고 들어오고 결국은 이게 군대에서 이렇게 했다는 책임이 와서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병사 정상적인 친구를 그 친구 감시원으로 붙이고 소대장은 그 친구 신경 쓰느라고 딴 걸 못한다는 겁니다. 중대장은 더 하고요. 그러니까 군대가 무너집니다. 그럼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병사 우선이냐? 아닙니다. 학교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교 부사관이 우선입니다. 그들이 중심을 딱 잡고, 근데 그들의 능력을 키워줘야죠. 근데 그들이 지금 무너지면 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소위주의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건군 이후 최초로 학군 장교, ROTC 모집이 미달돼서 재모집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병사들 인권을 너무 올려주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이니까 뭐하러 장교로 가서 2년 이상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장교로 나왔을 때 뭔가 혜택이 있고 할 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익에 약한 동물이거든요. 교사들도 자기 봉급 때문에 일하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뭐 설리반 선생이 되겠다, 누가 되겠다, 뭐 그 교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도 좋고 박봉이고 그럼 누가 하냔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저렇게 좌파들에 휘둘리고 온 것도 기자들이 너무 언론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자들 봉급이 다운됐고, 그러니까 자기의식이 약한 거죠. 자기의식이 강한 기자들이라면 직접 파고 들어가서 취재를 해서 결론을 내버리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인터넷 뺏겨갖고 막 쓰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러니까 좌파들이 뭐라면 거기 쏠리고 정신없는 언론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 소속된 언론이 되려고 하잖아. 언론이 어디 소속돼? 자기 혼자 마이웨이 하는 거지. 저는 이 사회가 쩡글이라고 봅니다.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이 기가 약하거나 실력이 약하거나 체력이 약하거나 인품이 좀 딸리거나 하게 되면 확실히 불리해요. 그건 본인들이 키웠어야 돼요. 아니면 부모들이 그걸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아이 때부터 군대에 와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안 된 겁니다. 그거를 사관학교 한 4년 교육시킨다고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한 4년 교육시킨다고 위대한 사람이 되나요? 안 됩니다. 이미 그거는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키우는 거고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미 결정난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서 90% 이상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들이 어떤 교육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학교는 벌써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유능하면 크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학교나 교사의 책임이라고 무는 거는 부모가 해야 될 거를 좀 방기한 걸로 저는 봅니다. 군대에서 뭔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군에서 그랬다고 군을 탓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군에도 무리한 건 있죠. 무리한 걸 시킨다든지 능력에 버거운 걸 시켰다,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교와 군대 또는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우리 사회가 어느 한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좌파들은 전교조를 만들어서 어느 한 편만 들거나 이러니까 처음에 그 피해자 입장이니까 와 하고 크지만 이 교권 문제에 딱 부닥치니까 이제 한계에 드러나잖아요. 이에 윤미향이처럼 위안부 편만 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딱 가서 보니까 자기 이익 챙기고 부끄러운 짓도 많고, 또 위안부만이 과연 대한민국의 전부냐는 문제가 나오면서 생각이 왔다 갔다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진짜 신경 써야 될 거는 바로 그러한 치열한 현장에서 들어가서 싸우는 교사, 그리고 군인의 장교들,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각 대민 업무를 하고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했던 거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도 자기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됩니다. 넘기면 안 됩니다. 탓할 수는 없어요. 물론 여유 있는 부모들이라면 많은 돈을 써서 특수교육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죠. 근데 그걸 그나마 국가가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가끔 배려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찹찹함을 느끼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학교와 군대 이 모든 게 치열한 전쟁터란 걸 인정을 하고 거기서 벌어진 일을 군에서 일어나면 군대만 욕하는데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공무원들이 갑질한다고 분명히 비판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중요합니다. 풍수해가 나거나 뭐 할 때 그들이 뛰어들어야 되거든. 그들이 안 뛰어드니까 제가 비난을 하는 거지. 근데 그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너무 기를 죽여도 안 되고 잘 크게. 이거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리더십입니다. 제가 윤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처럼 계속 현장 방문하고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라. 공무원들이 자기 교사가 아주 스트레스 받지만 누구 한 아이를 잘 키웠다 하면 그 친구를 찾아내갖고 상을 주고 그게 저절로 드러나겠어요? 시기 집단도 있고 평가하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을 계속 찾아들 때 공무원들이 움직인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할 때 전교조, 전공로 이런 것들을 깨고 한국 사회를 저는 정상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권 문제 갖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번에 그 노환규 의사협회장 지낸 분이 이 주호민 씨가 이렇게 재판을 뭐 고발이라 그러나 재판 특수교사 재판받은 거에 대해서 이 주호민 씨 행동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특수아동들 미래에 악영향을 준다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이 주호민 씨는 아이한테 녹음기를 줘서 학교에 보내갖고 녹음한 걸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특수교사들은 위축이 되고 방어 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면담도 하지 않고 바로 고소로 간다면 특수교사들은 동질감을 느껴서 집단 대항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 특수교사들의 전문성이 위축되면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회는 더 손해를 본다 이 얘기였습니다. 결국은 교권 확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이해한다면은 우리 사회의 이 많은 부모들도 선생이 마음에 안 들어.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 되게 많았어요. 그래도 선생이 우선이다. 옛날엔 군사부 일체라 그랬잖아요. 또 군에서도 장교가 우선이다. 내 아이가 좀 맞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대들면은 아이도 망치고 조직도 망친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만 들었던 뭐 군인권센터라든지 윤미향 씨가 만들었던 위안부 단체라든지 유명 단체가 문제가 아니지. 그런 정신상태가 문제지. 좌파들 문제입니다. 이거를 우리 사회가 결국은 51대 49의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요걸 잡아내야만 우리 사회가 정상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교권 문제 갖고 시끄러운 걸 토대로 어느 하나 프롤레타리아만 학대받는 사람만 중심이 돼야 된다. 그 사람들 인권만 내세운다. 그거 엉터리란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